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한인수산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한인수산업계는 한인 비즈니스 업계의 주요 업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인수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뚫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참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중량제 표기 문제라든가 원산지 표기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도 또 잘 해결되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법안 문제와 또 한인 수산인들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상우 수산인협회 신임회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좀 날씨가 더운데 장사가 잘 되나요? 좀 생선 우리 수산업계는 여름이 잠깐 비수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겨울에 보통 생선 비즈니스가 잘 됩니까? 겨울이 훨씬 낫죠. 아무래도 모든 업계가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여름에는 아무래도 휴가도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네. 조금 슬로하죠. 아무래도 과일 비즈니스는 여름이 좀 낫겠고. 당연하겠죠. 이 수산 쪽에는 좀 가을부터 봄까지가 그렇죠. 좀 우리는 또 성수기겠네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가 최고 성수기.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상호 회장님께서는 지난 3월에 취임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지금 바쁘셨겠어요? 예, 너무 바빴습니다. 5월 달에 골프대회, 또 7월 달에 우리 야외 준비, 정신없이 바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여름에는 좀 한가한데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산업계에 진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수산업계는 제가 지금 거진 30년 가까이 28년째 지금 수산업계 한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시자마자 네, 한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수산업에는 달인이 되셨겠네요. 네, 달인이라면 달인,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상호 회장님께서는 그 최연소로 이번에 그 수산인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최연소가 됐네요. 네, 이제는 좀 새로운 변화를 많이 이제 깨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 또 이러한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세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변화의 한 중심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중간점 아무래도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원로분들하고 중간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산인협회가 출발한 지가 벌써 한 40여 년 됐죠? 그렇죠. 네. 그 어물전 협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산협회까지 참 오랜 동안. 지금은 수산인협회지만은 어물전협회 옛날에 이름은 시작을 했는데 우리에게 참 그 추억이 깃든 그런 말이네요. 어물전. 물론 제가 그렇죠? 좀 책자를 통해서 봤지만은 네. 참 그때에도 회장님들이 참 그때 그 초창기에 참 많이들 노력하시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이 수산 업종을 이렇게 발전시키기까지는 원로분들의 고생이 많았죠. 그럼요.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다들 협력하셔갖고 이 협회가 이때까지 이끌어 주신데 이렇게 장시간 된 거에 대해서는 참 그분들의 노력이 엄청나요. 이 수산업은 한인 동포 비즈니스의 주요 업종이기도 하지만 그 동포 경제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잖아요. 수산업계가. 그렇습니다. 네. 그 이민 초기에 우리의 이민 초기에 그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한 또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참들 많이들 하셨죠 그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수산업계가 그래도 우리 한인사에서 많은 그 비중을 저는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가 나름대로 여름에는 조금 이제 슬로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무난하죠. 그렇죠. 우리 아무래도 그 수산업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큰 변화와 더 큰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이상우 회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이 회장께서 취임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번 임기에는 내가 무엇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좀 임기 내 계획을 추진하고 싶으세요? 우선 제 임기 내에 일단은 수산업계가 아무래도 앞으로 업계 전망도 좋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협회가 더 활성화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문제가 이 펀치 포인트죠. 이 수산업, 이 생선 도매업이 이제 모여 있는 펀치 포인트에 그 도매업자들이 카드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게 그 카드 수수료는 그 원래가 그 도매상에서 그 멀천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부 도매상은 당연히 이제 안 받고 있는데, 또 일부 도매상은 그 우리 우리 수산인 회원들에게 부과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그 도매상들하고 그 협조를 통해서 그걸 뭐 전체를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갖다가 좀 삭감한다든지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캐시를 낸다든가 또는 체크를 낼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만은 카드를 낼 때는 카드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것을 한인 도매상에 우리 한인 그 상인들이 부과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뭔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도매상은 안 받는데 왜 이 도매상은 그걸 받을까라는 제가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그쪽 도매상 업주들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협조를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성과는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그렇게 그 도매상들이 그 협조를 해서 그걸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상인들에게 받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인 상인들의 보호라든가 권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번 임기 내에 좀 정확히 마무리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제가 지금 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회장 혼자서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회장이야 많은 이제 집행부 임원도 열심히 함께 합심을 해야 되고 또 전 회원들도 같이 합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회원들은 그래도 잘 뭉치고 그 단결력은 뭐 좋으니까 무리 없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중량제 표기도 지금 현재 됐듯이 네. 이것도 관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회원이 지금 한 350명 정도 됩니다. 네. 헌츠포인트에서 차지하는 한인 그 상인들이 몇 % 정도나 됐나요? 전체적으로는? 거진 한 70% 정도 됩니다. 70%요? 네. 아침 시장에 오시면은 뭐 거진 한 70%가 한인밖에 안 보이죠. 나머지 30%는 이제 뭐 이탈리아는 극소수고 요즘은 이제 중국 사람들. 네. 중국 사람들이 거진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인 상인들이 절대적으로 헌츠포인트 수산 시장은 우리가 그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즈니스 가게도 그렇게 70%가 됩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네. 그거와 같이. 네네. 근데 옛날에는 그 아웃사이드 그 스트리트몰이라 그러죠. 그런데 네. 이제 가게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야채하고 같이 병합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또 그 슈퍼마켓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식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보다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적어집니까? 아니면은 그대로인가요? 제가 상권. 볼 때는 예, 절대로 뭐 적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군요.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그 청과라든가 다른 업종은 좀 이렇게 적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수산 업계는 아주 늘 4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그 수산업계는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그 스트리트몰에 있는 게 슈퍼마켓으로 많이 들어가고, 네. 예, 그렇고 그 뭐 청구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같이 이렇게 그 야채 가게 이제 생선 부분을 일부분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병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70% 이상의 우리가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큰 우리 그 고객인데 그동안 그렇게 헌츠포인트의 수산 시장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매업주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 문제는 그 사실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잘 없는데 옛날에는 그 마피아가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왜 그랬나요? 옛날에는 이제 그 마피아가 개입을 했었으니까 네. 그때만 해도 그 생선 그 시장이 그 맨하탄에 그 아웃도어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마피아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 물리적인 뭐 언어 폭행이라든지 물리적인 그런 그 폭행이 많았었어요. 그때서 사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 인도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마피아는 이제 빠져나가고 그 뉴욕시티에서 지금 관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거진 그런 일이 없고
그 설사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비단 우리 한인만 관여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만약 있다 그러면은 꼭 한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다행이네요. 네,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많이 보호를 받고 있고 또 한인이 큰 고객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당연하죠. 우리는 그 수산 그 시장 내에 그 안에 우리 그 협회 사무실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도매상들이 그 협회 그 사무실이 이제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리가 그 큰 회원들이라는 게 알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도매상 그 직원으로부터 우리 한인 그 수산인이 이사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것은 네, 뭐 네. 업주 도매 업주의 횡포였나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볼 땐 그거는 꼭 한인이라서 일어난 게 아니고 네.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인종을 떠나서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지나친 과민 반응을 보였다라고. 네, 볼 수 그거는 뭐 있나요? 한일이라는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일상생활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근데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동안의 중량제 표기 문제라든가 네. 원산지 표기 문제 때문에 한인 소상인들이 수산인 소상인들이 피해를 본 적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그 뉴욕주 상원의원인가요? 토니 아벨라가 네네. 그 법안을 발의해서 상원과 하원 다 통과됐죠? 네, 랑킴 그 민주당 의원께서도 또 발의하셔가지고 이번에 다 통과되고 그 주지사 서명만 남았습니다. 주의사 성명 나왔습니까? 네네. 그게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뭐 10년 전부터 전직 회장님들이 계속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중량이 이제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걸 갖다 중량제를 해둬라. 중량제를 표기를 해라.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제 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통과돼 갖고 이제 주의사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도매업주들이 중량을 그 속였다는 얘기네요. 일부 속이죠. 네. 네, 일부 속이고 우리가 또 피해도 보고 아, 사실 몇 판도가 모르잖아요. 일일이 다 달 수도 없는 거고 가게가 작아서 절대 많지는 않겠죠. 절대 많지는 그렇죠? 않겠죠. 당연하죠. 항상. 예. 우리는 그래서 10파운드라고 하고 9.5파운드라든가 뭐 이렇게 될 수 그렇죠. 있겠죠. 예. 원산지 표기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일단은 그 소비자들이 네. 알고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과연 뭐 도메스틱이냐 임포트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의무적으로 표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들 이제 알고 먹으니까 좋은 거죠. 자기네들이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동안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었나 보죠. 안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도 어디에서 잡힌 건지 모르고 그냥 먹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분 뭐 초콜릿 하나 사더라도 그게 보면은 칼로리라든지 원산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다 표기가 돼가 있는데 하물며 생선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표기가 안 돼가 있으니까 물론 일부 돼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 특히 도메스틱 같은 경우는 잘 안 돼가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도 그게 이제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웬만한 나라는 다 실행이 되고 예, 있잖아요. 그거에 근데 미국의 식품의 가장 그 규정이 그 잘 돼 있다는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었다라는 것이 저도 사실 이해하기가 놀랍습니다. 사실 놀라운 네. 얘기네요. 예, 놀라운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실행이 될 이제 그렇습니다. 문턱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커뮤니티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그 친밀한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또 알 수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 참 정치력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정치하시는 분들, 그 특히 한인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스폰서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조지사가 좀 서명할 것 같습니까? 또 뭐 당연히 하시겠죠. 네. 못 한다 그러면 거부할 일은 없겠죠. 거부한다면 그 맞지가 않죠. 그렇다면은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한인 수산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실 피해를 받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네요. 알게 모르게 참 피해도 많아서 그동안에 중량제 표기도 안 했고 원산지 표기도 안 해서 우리 그야말로 한인 수산인들이 그 어려움을 많이 가졌었는데 사실 무게도 모르고 들고 가는 거예요. 돈은 냈는데 이게 도대체 몇 파운드인지도 모르고 가게 가서 파는 거죠. 손해를 보는지도 모르고. 10여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노력 끝에 이런 좋은 성과를 얻게 돼서 참 다행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는 또 한인 주하원 의원으로 있는 란김 의원도 란킴, 또 큰 힘을 보탰죠. 네네. 그분이 참 이번에 그 같이 토니 아벨라하고 같이 발의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10년을 끌었는데 이번에 딱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투명하게 그 소비자한테 우리가 소비자에 투명하게 팔 수도 있고 투명하게 그 정보도 제공할 수도 있고 이거는 원산지가 어디다 네. 좋은 거죠 아주.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또 한인 사회의 권익을 위해서는 이게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정치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습니다. 또 한인 정치인을 이렇게 배출을 하니까 한인 정치인이 알게 모르게 이런 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 한인 권익을 또 그 의상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확인하는 계기였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로 네. 그 한인 정치인 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새삼 또 깨달았습니다. 이제 수한인들이 비즈니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 사회에도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장학 기금을 또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분을 하고 있는 매년 그 하는 행사지만은 가장 그 좋은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장학기금 모금 골프 대회입니다. 그렇죠. 그 올해도 어김없이 그 15명 그 학생에게 1,000불씩 장학금을 지급할 그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많은 단체가 이제 골프 대회를 하잖아요. 골프 대회를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은 큰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수산인협회는 늘 변함없이 이 장학기금을 위해서 그 골프 대회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많이 하고 또 많은 성과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금도 많이 모금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항상 그 한인사에서 우리 그 수산인협회 그 골프 대회는 그 좋은 뜻으로 하는 걸 취지를 아시기 때문에 항상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올해도 그 자금이 충분히 확보돼 가지고 전원들에게 또 네. 15명에게 또 그 장학금을 또 지불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취임하자마자 준비하느라가 바쁘셨겠네요.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음. 그래도 그 집행부하고 회원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무리 없이 잘 끝냈습니다. 해마다 하시는 거죠?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제 또 7월달에 그 우리가 한인 그 수산업계 그 야유회 네. 7월 23일 날 그 또 준비대가 있습니다. 단합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단합을 해 어떤 것도 우리가 이룰 네. 수 있는 것이고 또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야유라는 것은 단순히 놀고 먹고가 아니라 사람의 그 화합을 위한 것이니까 잔치니까 그렇습니다. 그 잔치도 좀 멋지게 해서 멋있는 그 축제 잔치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미래를 향해서 뛰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잖아요. 앞서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무엇이 좀 개혁되고 무엇이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우선 그 저희 협회도 그 앞으로 SNS를 네.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온라인도 적극 활용해갖고 그 회원들 간의 그 정보 공유라든지 그런 게 옛날에는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안 썼지만 지금은 이제 SNS를 그 적극 활용하면 되면 서로 시대가 정보, 시대니만큼. 시대니만큼 정보 공유도 빠르게 되고 그래서 그 아주 그 서로 간에 도움이 되죠. 네. 그 뭐 좀 우리 이상 회장님께서 이제 최연소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변화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벌써 네. 페이퍼레스 네. 모든 공지는 앞으로 이제 그 SNS를 활용해서 공지도 하고 네. 그리고 정보 공유도 SNS를 활용해서 공지하고 또 서로 활용하고 그리고 또 그 앞으로 그 온라인 주문도 네. 그 아하. 저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시- 만들기 시대가 위해서. 또 그런 시대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그 뭡니까 세미나도 열어가지고 그 활용하도록 지금 그 애쓰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비즈니스 수산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1세대들을 중심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1세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직까지도 다들 활동하시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뭐 1.5세, 2세들의 또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아무래도 2세들이 이제 올라 그러면은 이게 그 수산업 업계가 전망이 좋아야지 그 2세들도 그 덤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업계가 우리 수산업은 앞으로 전망이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들 건강을 생각해서
그 생선을 아무래도 더 많이 먹고 특히 뭐 오메가3들 뭐 많이 드시니까 특히 뭐 캡슐로 드시는 분도 많지만은 사실 제대로 드시려면 연어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이런 걸 드심으로 해서 그런 게 오메가3가 가장 많습니까? 연어가 최고죠. 연어가. 네, 연어가 오메가3. 그 한국 분들 오늘 이 방송 끝나시고 나서 이제 식당에 가서 다 연어 구이를 시키시겠네요. 네, 연어가 네. 좋죠. 그럼 네. 고등어도 많습니다. 고등어도 오메가3가 많고. 고등어도 좋고요. 네, 그리고 뭐 연어가 좀 비싸죠? 연어가 조금 비싸죠. 네. 그렇지만 고등어 뭐 김치 조림 고등어 좋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드시면은 오메가3도 많고. 요즘 웰빙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고기보다 네. 아무래도 생선을 많이 드시고 야채를 많이 드시게 됐죠. 그래서 저는 아무도 그 앞으로 수산업계가 저는 그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대도 많이 올 것이고. 네. 예, 제가 저 생선 얘기만 해서 고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혹시 또 서운해하시겠는데 물론 인간이 또 동물성 단백질도 먹어야 되죠. 어떻게 생선만 매일 그쵸? 먹겠습니까? 고기도 네. 먹어야죠. 네. 아무튼 그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신임 회장으로서 이제 수산인협회에 취임을 하셨는데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인수산인협회 이상호 회장과 함께 이 자리를 통해서 수산인들의 현황과 또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수산인업계가 더 발전을 해서 한인 동포사의 비즈니스 업계도 더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1.5세 2세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수산업계에 더 큰 발전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